의학계에는 자기의 존재 가치로 해서 백수십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생활력을 잃지 않고 사람들의 병치료에 이용되는 의약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스피린입니다. 아스피린이라는 약명을 가진 때로부터 170년. 오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아스피린이 어떻게 돼서 백수십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사람들의 병치료에 이용되고 있는지 깊은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아스피린의 역사를 간단히 본다면 아스피린이라는 약명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은 1853년이었지만 그 아스피린의 출발 물질인 살리칠산이 사람들의 병치료에 많이 이용된 것은 2000여 년 전부터였다고 합니다. 그 보드나무 껍질에 이 살리칠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었는데 당시 사람들은 보드나무 껍질을 씹으면 열이 내린다고 하면서 병치료에 많이 이용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거전의학 서적들을 봐도 이 보드나무 껍질을 해열 처방으로 이용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살리칠산을 아세틸화한 것이 아스피린입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아스피린은 사람들에게 해열 진통제로만 인식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드나무 껍질에 들어있는 아스피린의 출발 물질인 살리칠산, 바로 이것이 해열 진통 작용을 했던 것입니다. 1890년대 말 림상에 도입되기 시작한 아스피린은 진통 효과와 함께 소염작용을 한다는 것이 밝혀지게 됐고, 그때로부터 염증성 질병 치료에 적극 이용되게 됐습니다. 1980년대 말에 들어서면서 아스피린의 여러 양리작용과 기전이 밝혀지기 시작했는데, 해열, 진통, 소염작용과 함께 류마티스 억제작용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아스피린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구상에 널리 전파되게 됐으며 20세기 10대 발명품의 한 자리를 당당히 차지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아스피린이 또 다른 양리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아스피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약이 혈액 속에서 혈전, 경색, 동맥경화를 초래하는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혈소판 응집 억제 작용을 한다는 것이 밝혀진 때부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스피린이 항염증 작용과 함께 항혈소판 작용이 있다는 것이 알려진 때로부터 그 사용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체에 비루스와 세균과 같은 병원성 미생물들이 침입하면 혈액이나 조직에서는 사이토카인이나 히스타민, 프로스타글란딘과 같은 그런 염증성 매개물들이 산생이 증가되게 되는데, 이러한 물질들에 의하여 발열이나 아픔과 같은 염증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염증성 매개물들 가운데서 특히 프로스타글란딘은 혈전 형성을 촉진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스피린의 주요 성분인 아세틸살리칠산은 이러한 프로스타글란딘의 산생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항염증 작용과 함께 항혈소판 작용도 나타나게 됩니다. 해열, 진통, 염증 치료 작용, 류마티스 억제 작용과 함께 혈소판 응집 억제 작용을 한다는 것이 밝혀지자 아스피린의 사용량은 광범위 늘어났습니다. 자료를 보면 그 세계적으로 해마다 1200억알의 아스피린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결코 작은 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양리작용이 정확하고 그리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의약품으로서 세상에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그런 아스피린이었지만 일련의 결함이 있는 것으로 해서 사용자들로부터 멀어지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아스피린 사용을 고려하게 된 것은 아스피린이 위점막을 손상시키는 작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스피린이 주요한 양리작용이 하나인 프로스타글란딘 산생을 억제하는 작용과 관련됩니다. 인체에서 산생되게 되는 프로스타글란딘은 우리 몸에 좋은 작용도 하고 나쁜 작용도 하게 됩니다. 좋은 작용을 본다면 위점막이나 소화관 점막을 보호하는 작용이고, 나쁜 작용을 보면 붓기와 아픔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스피린은 이 모든 프로스타글란딘에 다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스피린을 사용할 때 물을 적게 마시는 경우 채 풀리지 않은 아스피린 결정이 위점막에부터 프로스타글란딘 산생을 억제하여
위점막을 손상시키거나 출혈과 나아가서 천공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의 연구사들은 아스피린의 효과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방향에서 연구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실례로 아스피린의 물풀림성을 해결한 물풀림성 아스피린이나 연효성 아스피린과 위점막을 전혀 손상시키지 않고 장내에서 흡수되는 장용 아스피린 알약을 들 수 있는데, 최근에는 물풀림성이 완전히 해결된 주사된 아스피린이 개발돼서 의림상에 도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아스피린이 혈전 물질을 용해시키는 작용이 강한 것으로 해서 정전의 혈전 용해제인 헤파린이나 다른 혈전 용해제들보다도 출혈 안전성이 보장된다는 것이 밝혀진 때부터 세계 보건 전문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전의 결함들을 극복한 이 주사화된 아스피린은 연우 환자들은 물론이고 우식이 없는 환자, 그리고 경구족 주입이 불가능한 그런 중환자에게도 능히 쓸 수 있게 개발된 것으로 해서 현재 이 사용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사화된 아스피린이 알약과 같은 양리작용을 한다고 볼 때 종맥 내에서 출혈을 일으키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출혈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아스피린 알약을 사용하는 경우 채 풀리지 않은 아스피린 결정이 위점막에부터 위점막을 손상시켜 출혈이나 천공을 일으키지만, 주사된 아스피린은 결정을 완전히 용해한 액을 핏줄로 넣어주기 때문에 위점막에서와 같은 그러한 부작용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주사된 아스피린도 금기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신부나 출혈 경향이 있는 환자들, 간경병과 같은 만성 간장 질병을 가진 환자들은 쓰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부위의 사람들은 주사된 아스피린을 쓸 수 있습니다. 약도 알고 쓰면 약이 되지만 모르고 쓰면 독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좋은 의약품도 모르고 쓰면 효과를 볼 수 없지만 흔히 쓰던 약도 알고 이용하면 이렇듯 병치료에 도움이 되게 됩니다.